안녕하세요. 주말 만드는 취업 비법들 준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소서를 왜 작성할까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동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다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으셔야지만 성공하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보는 이유는 직무 역량, 여러분이 얼마나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자기소개서와 외국어 성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량적, 정성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소개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조직적 합도가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죠. 일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자기소개서에서 직무 역량이나 직무 관련된 이야기를 묻지 않고 직업 기초 능력만 물어봅니다. 조직에서 어느 정도 적합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을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직무 역량은 면접이나 필기 전형에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은 3번에서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이유는 면접에서 좀 물어볼 수 있는 거리들을 자기소개서에 좀 찾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다시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 문항을 면접에서 질문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면접관에 들어가면 면접관에게는 두 가지를 줍니다. 자기소개서, 그리고 여러분의 입사 지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면접관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물론 공통적인 질문이 있는 공통 질문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공통 질문지로 질문을 하는 것은 자기소개서의 문항에서 질문할 내용이 없을 때 공통 질문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면접관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질문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자기소개서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관이 평가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평가할까요? 여러분들 면접에 들어가면 면접에는 두 종류의 면접관이 있습니다. 면접관이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명의 경우가 있지만 2명이나 3명의 경우일 수 있지만 면접관은 두 종류로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면접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접관은 조직적 갑도, 소위 말하는 인성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직업윤리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뭐 대인관계 능력, 우리가 보통 말 이제 직업 기초 능력 이런 걸 평가하는 면접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면접관은 이제 외부 기관에서 온 면접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관이 내부 직원이라면 이 면접관은 외부 기관. 그리고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관, 뭐 내부 직원이든 외부 기관에서 온 면접관이든 평가하는 게 회사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면접관은 여러분을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직무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조직에 대한 적합도, 조직에서 일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일지. 그리고 세 번째, 회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평가합니다. 면접관들은요. 이렇게 두 종류의 면접관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럼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쓰셔야 될까요? 이 두 종류의 면접관에게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전부 다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되겠죠. 이번 국민연금공단을 보면 1번 같은 경우 직무 역량 관련된 건 3번이고요. 조직적 합도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고요. 회사 산업의 이해도는 2번 문항에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항을 이번 국민연금공단은 다 물어보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이 얼마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소개서는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스타기법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두문행결점이라고 제가 만든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어떠한 글쓰기 방법은 가지고 이제 쓰셔야 되는 거죠. 서론본론 결론을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글쓰기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기법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꼭 작성해야 될 내용,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반드시 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문항에서 물어보는 문제에 맞는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항에서는 A라는 걸 물어봤는데 B라는 내용으로 쓰신다고 한다면 면접관은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 문항에서 평가할 건 A인데 이 사람은 B라는 내용을 썼네? 그러면 이 평가는 뭐 면접관이 평가가 A, B, C, D, 뭐 E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점수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은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항에서 물어보는 문제에 적합한 경험으로 써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를 이렇게 문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첫 문제를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두 갈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맞는 경험이 무엇이다. 이 경험에 대해서 이런 경험이 있다. 처음에 어필하시는 방법들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써야 되는 거 꼭 들어가야 되는 두 번째 어떤 게 들어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경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쓰시는 거죠. 왜? 어떤 문제가 있었다를 써야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이 문제가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행동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이 행동 부분이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 행동을 통한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 배웠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말도 행동을 통한 결론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다, 성과와 느낀 점, 배운 점 이런 부분이 있어야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두, 문, 행, 결점 이런 방법이라고 설명드리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이 문항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이 문항에서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이 문제, 현재 이 문항에서 물어본 것에 대한 나의 경험에서 어떤 문제가 주요했던 문제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 이 결론을 통해서 나는 현재 어떤 성과를 냈고 성장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 자기소개서의 기본이다. 이 부분이 없으면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글로서의 주의사항. 쉽게 말해서 표절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시면서 아마 대부분 표절하시죠. 표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경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별다른 경험이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다? 뭐 이 정도 경험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거의 동일한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 생활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있는 합격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죠. 국민연금공단만 해도 지원자 수가 10,000명, 20,000명 뭐 이럴 겁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 저희가 많이 뽑는 기관들은 10,000명, 200명, 20,000명 이런 수준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현재 1,200자입니다. 3개의 문항이면 3,600자입니다. 원고지로 따지면 18장인 거죠. 여러분들이 3,600자 다 쓴다면 원고지 18장을 20,00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의 30,000장 가깝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이 읽을 수도 없고요. 이걸 외주 기관에 준다고 해도 읽을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요즘에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의한 표절 검사를 진행하죠. 이렇게 표절 검사를 진행했을 때 만약에
표절에 걸린다 이러면 대부분 불합격 처리를 한다라고 현재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절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대부분 동일한 경험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고 참조를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이 작성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너무 모든 문장을 똑같이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흐름이나 이런 경험이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를 참조하셔서 여러분에 맞게 재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동일한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인공지능의 시스템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넣을 겁니다. 어떤 규칙들을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글을 쓸 때 1번이 저희가 말할 때 1번이 같은 단어를 반복한 글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글의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은 어휘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부족하다. 글을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서에도 가급적 같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앞에서 A라는 단어를 썼으면 뒤에서는 A-1, A-2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를 쓰거든요. 동일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도 가급적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의하시고 이제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자기소개서는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문항은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직업윤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결과를 냈던 사례를 작성하는 겁니다. 유영진 사장이 처음에 부임을 하고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연금공단의 그 직원 비리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LH 문제 때문에 그 공공기관, 공기업의 비리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연금공단도 이 비리 문제로 계속해서 외부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의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또 기업 직원 비리나 내부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복지 체감도 자체를 연금공단의 가입자인 국민들의 이런 체감도를 높이겠다 이런 부분까지 사례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요 키워드는 뭘까요? 당연히 주요 키워드는 1번 문항의 주요 키워드는 첫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죠. 어떻게?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했을 때 또는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직원에게 필요한 윤리 이 부분이 첫 번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업윤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 키워드는 원칙대로 처리한 경험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결국은 결과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한 성과입니다. 물론 이 자기소개서 현재 1번 문항에서는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기술화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기소개서에는 여러분의 사례를 썼다면 그 사례를 통한 경험을 썼다면 구체적인 경험을 썼다면 반드시 결과와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자기소개서는 이런 경험은 제대로 쓴 좋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번 문항은 최근 사회 및 조직에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세대 간 집단 간 경쟁하거나 갈등을 겪은 사례에 대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 문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연금 관련돼서도 국민연금공단 관련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현재 국민연금공단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주요 이슈에서 국민연금 기금 국내 투자 한도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이 리밸런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 말부터 세계적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에 비해서 국내 주식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국내 주식을 20을 갖고 있고 해외 주식을 80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국내 주식이 비율이 더 빨리 올랐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게 25와 75. 나는 같은 거를 사서 그냥 동일하게 보유를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는 겁니다. 금액으로, 오른 금액으로 따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25와 75로 바뀌었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20대 80으로 마친 이 유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 국내 주식에서의 이 갑자기 나온 이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개미들이, 우리나라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라고 엄청나게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국내 이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허용 범위가 너무 좁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 되면 너무 좁다라고 계속해서 항의를 해서 결국 이번에 1%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 늘렸던 부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 문제에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집단 간 경쟁하거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이번에서 어떻게 쓰실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코드는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이 전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에 이제 개입을 한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업들은 사실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주주도, 국내 그 대기업의 대주주보다 사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이 의결권, 그 주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상호 출자를 통해서 이 거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호 출자 때문에 대주주가 정말 2 내지 3%의 아주 작은 주식을 가지고도 의결권을 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상호 출자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점점 그렇게 기업들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연금은 이런 의결권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투명해져야지만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투명한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와도 연결되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연금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세대 간 계층 간 갈등 중에서 사실 연금 서비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많이 내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갈등, 현재의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와 앞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향후에 받을 세대, 이 세대 간의 갈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 이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다양하게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또 복잡한 부분입니다. 왜 저소득층,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데 그걸 세금으로 따지고 보면 왜 우리 연금으로 저걸 메꾸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생각하시면서 세대 간 이런 갈등 문제를 작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제가 생각하는 주요 키워드는 첫 번째, 최근 사회 이슈. 최근 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갈등을 했던 사례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최근 사회 이슈를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이 사회 이슈를 안다면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세대 간 집단 간 갈등을 겪은 사례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례를 알고 있는지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갈등을 해소하고 또한 이게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쓰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쓰시려고 하면 첫 번째, 최근 사회 이슈에서 어떤 사회 이슈가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제가 아까 국민연금공단으로 말씀드렸으면 국민연금공단의 4가지 주요 이슈들이 사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재 사회 이슈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두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두 번째로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런 갈등들은 현재 이러한 이유에서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문가들의 이런 견해들이 있지만 나는 이런 전문가의 견해 중
어떤 선택이, 어떤 의견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다. 여러분의 이런 생각들을 쓰실 수 있어야죠. 이번 문항을 쓰시기 위해서는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 사례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그 의견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은 이유가 무엇이다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까지 전망까지 제시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러분이 선택한 이유 정도까지는 쓰셔야 된다는 거죠. 3번 문항은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두 가지를 제시하는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 이 키워드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동기, 직무 역량과 관련된 문항이죠. 여기서 또 두 번째 키워드는 두 가지를 또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필요 역량을 두 가지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역량을 쌓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동기는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원 동기를 쓰시려면 직무에 따라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았다, 어떤 도움을 받았다 이런 성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래에 어떤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다양한 지원 동기를 쓰시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직무에 따라 지원 동기를 쓰실 때는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 경험 이런 부분들을 쓰시는 게 원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1200자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필요한 역량 두 가지는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직무기술서를 보시고 직무기술서의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수행 태도 등을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나의 교육, 경험, 경력 등과 연관하여서 답은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때 분명히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한 여러분의 강점 부분들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이 강점이 나타나셔야지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이 두 가지 역량이 있는데 이 역량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어떤 노력을 했는데 현재 본인에 대해서 어떤 강점이 있다고 회사에 입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일을 하실지 이 부분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에 대한 결과, 그냥 강점 부분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죠. 1번 문항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1200자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예시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자를 쓰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작년에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제가 두문행 결점을 해서 소제목을 만들고, 본문을 만들고, 들어가는 글처럼 글을 쓰시고, 본문글을 쓰시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하나 전체 통으로 해서 1200자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1번 문항은 전체 1200자를 그냥 하나로 해서, 소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달지 않고, 하나로 작성하는 좀 예시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하나의 경험으로 1200자를 다 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든 예시는 두 가지의 경험으로 쓴 거고요. 직무는 좀 전기직이다 라는 가정하에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작성한 1번 문항의 예시는 전기직, 그리고 두 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제목 없이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예시문은 제가 이제 합격자 계속해서를 지금 배포해드리는 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그 글을 편집을 조금 한 글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국민 생활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국민 생활의 노후 안전과 책임을
행복을 책임지는 글로벌 리딩 연금기관으로서 NPS의 구성원, NPS라고 한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것,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나올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NPS라는 말로 우선 좀 써봤고요. NPS의 구성원은 준법성과 성실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한 겁니다. 하나는 준법성, 두 번째 성실성. 이 키워드로 이 글 1번 문항 전체를 쓰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지원한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직업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나의 관심, 내가 얼마 정도 국민연금공단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두 번째 문단에서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문단을 작성한 이유는 선의백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경험으로 쓰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회사다, 어떤 곳이다, 나는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두괄식 방법처럼 그런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성실성과 준법성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준법성과 성실성이라고 썼는데 뒤에서는 성실성과 준법성이라고 순서를 좀 바꾼 이유는 먼저 성실성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바꾼 것도 있고요. 준법성, 성실성 이런데 또 뒤에 준법성, 성실성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준법성과 성실성과 준법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첫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안 쓰고 소제목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설비업체에서 근무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설비업체에서 근무하며 안전사고 예방, 설비업체 근무에서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소제목으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첫째, 둘째로 나눠서 글을 좀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번 첫째, 둘째로 나눠봤습니다. 설비업체에서 근무하며 건물의 소방시설이 오작동되어 경보가 자주 울린다는 불편 접수를 받은 적이 많습니다. 이런 예시문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시문은 제가 현재 배포해드리는 자소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첫째에서는 나의 성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실성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 나의 지원한 직무 관련된 나의 경험도 보여주고 이 경험을 통한 내가 어떤 준법 정신을 지키면서 또 성실성을 느꼈던 걸 함께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고 둘째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제 준법성 부분만을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기직에 지원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특성상 회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직무 그런 관련된 부분들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기 때문에 이제 회계 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기직이 회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회 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학생회 활동을 하며 회계 처리의 원칙을 지키고자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우리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회 활동을 이제 대부분 하면서 학생회 활동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인관계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 활동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할 수 있는 게 어떠한 전공과도 상관없이 학생회라는 조직 내에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회계도 하나의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한 것을 좀 내세웠습니다. 1, 2학년 때는 학생회에서 이제 시키는 일만 했지만 3학년 때 막상 내가 회계 책임자, 총무로서 일을 해보니까 회계장부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회계장부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학생회장들이 남은 회비들을 사비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5학년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는 사실들을 오늘 좀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현재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 상황에서 개선하기 위한 나의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회계 책임자로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학생회비 관련 수입 지출 내역서를 공개한 나의 행동. 그렇지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발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학생회장과 임원들이 반발했지만
다음에 신입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제한하는 이런 어떤 제한까지도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어떠한 연구를 하고 노력했는지 이런 자세들까지 함께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의 제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입생 OT는 이전과는 달리 많은 학우들이 참여했고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이 결론과 성과 부분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원칙과 근면을 통해서 공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쓰면 약 1162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1200자를 구성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하나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구성할 때 그냥 다 하나로 쓰시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는 이유는 보는 사람도 편하고요. 또 회사라는 이 문서들이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이런 제조식처럼 나누는 부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댓글이나 여기 이메일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말면 되는 취업비법들 전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